베스핀 글로벌의 김성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 발표한다고 오다 보니까 강의실이 되게 좁으면서 되게 오늘 강의하는 스타일로 그냥 쉽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큰 강의장을 주셔서 갑자기 이렇게 소리 잘 안 들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켜 있는 건가? 꺼져 있었네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요일 날 좋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의를 갖고 오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신 시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심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분야 자체가 아직은 좀 새롭고 또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안다 이거보다는 제가 고민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공유 드림으로써 한번 여러분들 관점에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목이 되게 화려하죠. 멀티 클라우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나오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나오고 아마 좋은 말을 다 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자료를 만들고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했는데요. 일단 진행하기 앞서서 여기 오신 분들의 좀 성향 좀 하기 위해서 혹시 이뮤터블 디플로이먼트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들어는 보셨겠죠? 어느 정도 스터디하거나 써보신 분이 계시나요?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전혀, 몇 분 계시네요. 예. 자, 그러면 테라폼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도 보니까 세션에 테라폼에 대한 세션이 있던데 혹시 스피네이커를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좀 깔아 써보신 분이 계시나요? 예. 일단 오늘 내용은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텐데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저희 쪽에서 준비했던 테라폼이나 스피네이커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테라폼에 대해서는 많은 세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작게 설명을 드리고 스피네이커에 대해서 마지막 데모 시간에 일단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세션은 첫 번째로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IT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오픈소스로 스피네이커랑 테라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스피네이커와 테라폼을 어떻게 결합하면서 쓰는가에 대해서 정의했던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에 시간이 허락되는 한 일단 데모를 간단히 보여줌으로써 스피네이커, 테라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 하고요. 질문 자체는 시간상 맨 마지막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CI/CD 관련해서의 경험은 일단 제가 2006년부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 개발하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일단 휴대폰을 만들거나 생활가전 한쪽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어떤 CI 쪽 경험을 했었고요. 인베디드는 여기도 경험이 있으면 알겠지만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스에서 여러 제품들이 나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C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플랫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하는 휴대폰이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소스 기반으로 여러 가지 향별, 그 다음 모델별 파생 모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소스에 대해서 여러 개발팀들이 협업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안정적인 코드를 만드는 게 중요했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CD 쪽은 인베디드 쪽에서는 좀 많이 좀 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안정된 코드가 되면 이제는 라인 쪽에 보내서 구워서 그거 하게 됐고요. 그 다음 경험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인데 전에 있던 회사의 부서가 어떤 부서였냐면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 솔루션을 그룹사, 관계사에다가 솔루션을 파는 게 하나의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아마존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에 통합 운영을 하면서 글로벌하게 디플로이하는, 오히려 그쪽 같은 경우에는 CI 쪽보다는 오히려 디플로이 자체를 글로벌하게
그다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떻게 디플로이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많은 산업들이 변해왔고요. 자, 그렇게 됨으로써 그 모바일 쪽 서비스들이 뭐 그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한 9%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특히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글로벌하게 어떻게 그러면 서비스를 배포할 거냐. 그리고 24365, 즉 무중단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해졌고요. 두 번째 어떤 변화는 뭐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쓰실 텐데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보다는 좀 더 성장률은 적긴 한데 일단 평균 성장률로 매년 한 28.6%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초창기긴 한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좀 조사를 쭉 했는데 당신들이 기업 고객들을 보고 당신들이 쓰는 클라우드의 종류가 뭐예요? 쭉 보시면 많은 회사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쓰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조사 자료고요. 제가 경험했던 지금 많은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왜 고민하느냐? 첫 번째로는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아마존이 거의 한 뭐 80에서 90% 시장 마켓을 선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락인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AWS도 그렇고 애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글 GCP도 그렇고 각각의 강점들이나 특색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믹스하게 쓰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작년에 저희 쪽에 가장 큰 고객 쪽이 있는데 거기는 글로벌하게 디플로이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아마존, 애저, 그 다음에 자체 온프렘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게 뭐냐면 글로벌하게 지금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환경에서 그 데브옵스 측면의 어떤 개선한 부분들에 대한 표시를 같이 했고요. 오늘 이 내용들이 그때 표시를 하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자, 이런 변화에 대해서 데브옵스 관점에서는 한 3가지 꼭지로 한번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예전에 조그맣게 몇 대 서버에 배포하던 것들을 이제는 글로벌하게 배포를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한 번에 100대, 200대, 300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배포하는가. 물론 잘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두 번째는 배포를 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B2B나 엔터프라이즈를 경험했던 분들을 보면 우리가 PM 작업이라고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내립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 반면에 B2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겠죠. 그리고 무중단이나 안정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 즉 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일한 어떤 방법대로 관리를 할 건가. 또 두 가지 한번 마지막 꼭지는 최근에 뭐 좀 많은 요구가 나오는 것들이 자 그러면 특정한 우리가 그 인프라에 대한 인스턴스들 많은데 이 인스턴스들의 어떤 이력, 어떤 운영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변경된 것들에 대한 이력, 즉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부터는 일단 제가 경험했던 또 제가 현황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B2C형 서비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전에 배포를 하고 있고, 각 리전별로 뭐 인스턴스는 뭐 각 서비스별로 뭐 200개, 300개, 전체적으로 하면 1000개, 2000개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AWS 쓰기도 하고요. 또 특정한 나라에서는 애저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 KT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안적이나 이런 이슈들로 IDC, 자체적인 IDC로 쓰는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특정한 서비스 같은 게 보시면 뭐 예전에는 특정한 리전에 특정한 서버에 갔는데 이제는 글로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한 게 뭐 아마존, 애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이걸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쭉 봤더니만 뭐 단계는 여러 번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쭉 빌드를 하고 어떤 그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특정한 인스턴스에 카피를 해야 되겠죠. 카피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의 롤백을 위해서 백업을 시키고, 그리고 새로 올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롤백을 시키고 문제가 없으면 진행되는. 자,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앤서블이나 셰프를 갖고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슈가 우리가 한 대, 두 대, 뭐 10대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한 번에 100대 서버에다가
뭐 앤서블이든 뭐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통신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이슈 때문에 기대만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각각 서비스별로 저희가 배포하는 프로세스랑 배포하는 스크립트를 쭉 분석을 했더니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어떤 데는 아직은 되게 초보 수준이고, 즉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잘 된 것들이 막 같이 좀 확산되고 비필화되는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서로 다른 기술이고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서비스고 서로 다른 기술이다 보니까 이걸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 데브옵 측면에서 가장 그러면 왜 이렇게 측면에서 가장 좀 풀어야 될 숙제 중 하나가, 우리를 보면 개발팀이 있고요, 운영팀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개발팀이 갖고 있던 기술의 어떤 역량이랑 운영팀의 역량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개발팀은 예를 들어서 개발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많이 알고 뭐 이런 쪽에 좀 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클라우드가 되면서 개발자들이 인프라에 대한 접근하는 거, 로드 밸런서라든지 네트워크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용이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허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개발에서 운영까지 가게 되는 전체 파이프라인들이 대충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쪽에서 일단 이관 요청이 가면 운영 입장에서는 가장 책임이 뭐죠? 운영 쪽은 자기가 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빨리 배포하는 것보다는 절대 자기가 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보수적인 프로세스를 하다 보니까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했던 거 보면 개발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배포되는 데까지 짧게는 2주, 한 달 갔던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쪽 부분을 좀 공부를 하다 보시면 우리가 담고자 하는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보면 얘들은 데일리 배포,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주별 배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오는데, 그런 것들은 자동화된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포를 하고 문제가 되면 롤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는 것. 근데 우리는 한 번 하고 잘못돼 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 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 그리고 개발팀과 운영팀 간에 서로의 어떤 책임이 다르다 보니까 개발팀은 잘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고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적어요. 왜냐하면 개발한 것들이 문제 생긴 거에 책임이 있지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운영상의 문제를 최대한 줄이는 게 본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둘 간에는 친한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는 많은 설득이 있더라. 그리고 개발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문서 위주로 어떤 이관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개발에서의 앞단에 보시면 많은 테스트들이 돼요. 그 테스트 정보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 끝나고 나면 문서로서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하는 구조이더라. 자, 그 다음은 일단 배포 프로세스를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라는 이슈 때문에 소스 코드가 클라우드상에 외부에 있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쓰시는데 큰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소스 자체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큰 일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형상 관리 서버에서 개발, 빌드 등등등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배포는 베이스 호스트나 통해서 나가는 구조로 프로세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좀 시사점은 빌드부터 배포까지가 흘러가는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볼 수 있는 뷰들이 극히 없어요. 그래서 빌드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젠킨스의 빌드가 끝나면 그리고 리리즈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나 SPA들이 테스트를 하는 결과들이 문서로만 있지 쭉 흘러가는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배포를 좀 봤더니 우리가 권역 자체가 한국이다? 서버가 몇 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글로벌하게 예를 들어서 200대, 300대 배포를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이슈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앤서블을 가지고 한국에서 와르를 가지고 글로벌 리전에다가 배포하는 구조인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한국에서 배포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쭉 쌓아가는 경우에 있고, 그게 어떤 네트워크 이슈가 있다 보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배포 서버, 와르를 갖다 놓고 여기서 앤서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포하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우리가 와르를 갖고 배포하는 방식에서는 나중에 글로벌 하실 때는 이런 네트워크적인 고민도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다양한 툴들을 쓰고 있어요. 뭐 보신 것처럼 DevOps 뭐 툴체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쓰고 있는데, 일단 툴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부분들은 그렇게 약하더라. 그리고 그 많은 부분들이 뭐 앤서블이나 셰프를 갖고 스크립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베스트 프랙티스로 돼서 표준화하고 여러 서비스를 공유하게 쓰는 부분들은 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많은 것들이 이제 이런 식의 하다 보니까 그 각각 서버들의 형상들이 다 다르더라. 우리가 소스에 대한 형상이 아니라 이런 인프라에 대한 형상에 대한 관리에 대한 형상에 대한 이력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해했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뭐 제 나름대로 이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일단은 좀 고민한 것들이 요 장표고요. 우리가 그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의 뭐 마틴 파울러가 얘기하는 뭐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뭐 아까처럼 오토메이션은 뭐 빌드, 디플로이, 테스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즉 파이프라인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건가 요 꼭지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그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기존에 소스에 대한 뭐 형상 관리, 버전 관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프라에 대한 변경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두 번째 부분. 세 번째는 데브옵스 컬처라고 해서 뭐 구글의 SRE가 나오는데 일단은 욕심을 뭐 저희가 뭐 다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뭐 컬처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컬처는 제가 제 옛날 경험으로 CI를 2007년부터 빌드 자동화 때문에 쭉 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CI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빌드가 되고 빌드가 될 때 테스트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게 데일리로 개발자는 돌아가는 게 한 6,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툴, 프로세스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걸린다는 7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컬처 부분은 분명히 가야 되지만 우리가 일단 단기적으로 자동화 먼저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적으로 가자 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꼭지를 봤고요. 두 가지 꼭지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베스트 방법이다라고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 경험이나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들은 두 가지 꼭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immutable deployment라고 하는 것과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을 좀 자동화 시켜보자. 즉,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회사 내 인프라를 아마존에서 쓰고 있어요. 글로벌로 배포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로드가 가서 하고 글로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철학이 이거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배포하려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에 대한 변경 없이 전 세계 배포 또는 뭐 개발, 운영, 스테이징, 운영 환경으로 배포하는 철학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immutable deploy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인프라스트럭처, 기존의 운영자들이 직접 가서 뭔가 작업하는 것보다는 코드 기반으로 하자. 물론 코드 기반이 저희 얘기에는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운영자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일들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운영자들이 어떤 매뉴얼하게 실수하는 부분들을 사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immutable deployment는 뭐 대충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만 다시 좀 요약을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특정한 인스턴스 OS 위에 애플리케이션 깔고 거기에 우리가 디플로이가 되면 변경되는 뭐 와르나 사례를 이렇게 카피해서 가는 그 다음에 어떤 보안 패치를 하거나 어떤 변경을 할 때 각각 인스턴스별로 작업을 했죠. 물론 매뉴얼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많이 쓰시는 앤서블 가지고 코드를 했습니다. 즉 기존의 방식은 뭐냐면 기존에 형상이 있으면 계속 엎어가는 구조였고요. immutable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머신 이미지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패커라는 애가 만들고요. 그 패커 안에서의 어떤 스텝들은 뭐 앤서블이나 셰프로 움직입니다. 자, 그 머신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면 구글, 아마존이면 아마존, 애저면 애저대로 만들고요. 그 이미지 기반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스턴스 그룹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디플로이 할 때는 이것들을 갖고 디플로이하면서 핸들링하는 것을 immutable deploy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커랑 거의 유사합니다. 다커 같은 게 어떻게 하시나요? 다커 이미지를 만드시고 레시피에 올리시고 그거 가지고 디플로이 하시죠. 그거를 이제 VM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거고요. 여기서의 툴은 패커가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쓰시는 툴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얻는 이점은 뭐냐면 개별 인스턴스에 대해서 동일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이나 검증이나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 갈 때 계속 빌드하고 변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 갖고 계속 흘러가면서 디플로이 하는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배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디플로이먼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기존의 방식은 우리가 뭐 있는 것들을 내리고 올리고 이런 방식인데 그 방식 말고 블루그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면 한 셋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이 끝나면 기존의 로드 밸런스에서 이리 가던 것들을 가는 방법. 기존에는 우리가 클라우드가 되기 전에 온프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들을 유지하는 어떤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서비스 아니면 블루그린 디플로이 하는 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의 장점이 뭐냐면 뭐 아시는 것처럼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날리면 되죠. 자, 그래서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롤링 뭐라고 해서 다 만들어주고 벗기는 게 아니라 하나씩 만들어지면 검증이 되면 하나씩 넘기는 방법. 이게 롤링 업데이트라는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는 카나리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자, 이 방식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쪽에서 많이 씁니다. 방식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방식이냐면 기존에 운영되는 게 있고 새로운 어떤 릴리즈 할 게 있어요. 저희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스테이징 환경에서도 테스트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인스턴스 몇 개를 일단 운영 환경에다 넣어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거 이거 새롭게 만든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해요. 하면서 뭘 하느냐? 새롭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CPU라든지 메모리 또는 어떤 네트워크,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하면 그때 얘를 없애고 얘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자, 이건 B2B보다는 어떤 B2C,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어떤 여러 사용자들, 커스터머들을 하는 서비스에서는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여러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핵심은 요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인스턴스 단위로 하는 이 방법이 어렵고요. 아까 보셨던 오토스케일 그룹이라든지 인스턴스 그룹을 구성을 해놓고 로드 밸런스 따위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실제 릴리즈가 된 것들 검증이 끝나면 얘를 틀어주면 되겠죠. 로드 밸런스에서 디세이블 시키고 이네이블 시키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들. 카나리도 비슷합니다. 카나리도 새로운 거에 몇 개를 넣어놓고 두 개 다 흐르게 하다가 이쪽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특정한 시점에 문제가 없으면 얘를 끊어버리고 여기에 인서트를 많이 채우고. 자, 아까 앞에 보셨던 그런 배포 전략을 매뉴얼하게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힘들기도 하겠고 또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블루그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포 파이프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처럼 디플로이를 한다라고 하면 로드 밸런스에서 작업하는 거, 그룹을 새로 어떤 그룹을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로드 밸런스에서 분기를 바꾼다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스텝별로 자동화해서 제공함으로써 아까 앞에 보셨던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각각의 이 서버들의 상태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얘가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헬스 체크들을 하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있네? 다시 롤백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야지만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매뉴얼로 하신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시는 부분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뭔가 자동화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요?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깊게 모르는 개발 쪽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디플로이 자체를 잘 할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이런 스텝들이 잘 정의되어 있고 스크립트화 돼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운영 쪽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개발 쪽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얘기하고 이렇게 반응만 보다 보니까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기 별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조시는 분은 없는 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자 파이프라인 얘기를 막 드렸는데요. 뭐 CI 쪽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I 부분은 뭐 개발부터 쭉 가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CI 쪽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뭐 형상관리 툴이다, 빌드 툴이라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 부분은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코드가 머지되고 유닛 테스트뿐만 아니라 뭐 스모크 테스트나 등등 이런 테스트 자동화까지 엮여야지만 제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테스트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왜 어렵냐라면 정말 어려서보다 개발하는 시간만큼 테스트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닛 테스트다. 할 수 있죠. API 테스트다. 뭐 하면 되죠. 그 다음에 UI 테스트 가버리면 돌아버리죠. 왜냐하면 UI 바뀌면. 그래서 요 레벨 자체를 어떻게 자동화하냐가 큰 컨설인데 그래서 제 그냥 룰 오브 썸은 UI 테스트까지는 솔직히 어렵고 근데 API 테스트 정도까지는 테스트 커버리지 자체는 어느 정도 순간에 높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코드에 대해서는 이제 안정적인 걸로 결론이 났어.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운영 쪽에서는 스테이징 환경에다 올려서 다시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QA라고 하는 분이 최종적으로 이거 나가도 돼 라는 게이트웨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게이트가 되면 베이스라인 긋고 최종적으로 프로덕션 환경에다가 배포가 되죠. 자, 요거 좀 기존에 아시는 거 다르게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와르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생성해서요. 아까 보셨던 이미지를 생성해서 이걸 갖고 동일한 이미지 갖고 테스트를 돌리고요. 동일한 이미지 가지고 스테이징 테스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구조로 흘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 단계에 대해서는 QA를 맡으신 분들의 어떤 게이트가 필요하고요. 좀 많이 찍으시는데 좀 낫네요. 예전에 제가 한 2012년에 저기 중국 심천 가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 거기는 아예 동영상을 찍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카메라도 안 들고 다 녹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 앞에 나왔던 얘기를 좀 요약하면요. 일단은 우리가 CI/CD 좀 뭐 CI 쪽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CD 쪽의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CD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죠.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 빌드를 어떻게 한다, 세팅 얼리스를 어떻게 한다, 테스트를 한다, 검증에 대해서 흘러가는 것도 보여야 되고 각각 산출물 자체도 액세스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자, 얘가 여러 가지 툴들을 제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 빌드, 젠킨스라고 하면 자, 빌드가 시작되면 빌드를 동작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해당되는 테스트를 돌려주고 하고 이게 끝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마존의 AMI라든지 머신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패커를 갖고 얘가 특정한 단계에서는 패키징을 해주고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또는 운영 환경에다가 올려야 되죠. 돌려야 되죠. 구동시켜야 되죠. 그런 것까지 돼서 다 근데 그게 하나의 환경이 아니라 복수의 환경으로 즉 VM 레벨 또는 쿠버네티 많이 쓰시는 그 다커 컨테이너 기반으로도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있을 점은 이 코드들을 관리해주는 GitHub, 뭐 Git이나 뭐 GitHub, Gitnet 같은 형상 관리 부분. 그리고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엮이는 부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안이고요. 오늘 자리에서 전체를 다 설명 못 드리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뭐 오픈소스지만 몇 가지 엮인 것들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이런 뭐 디플로이 할 때도 보셨던 이제 뭐 카나리, 뭐 블루그린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쉽게 이게 어려우면 물론 개념을 알아도 어렵다라고 하면 적용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프라이빗 환경이나 퍼블릭 환경 그리고 다양한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예. 그리고 하나 부분은 디플로이 관점 말고요. 우리가 디플로이를 하면서 변경되는 영역이랑 그 외의 영역,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AWS는 잘 아시죠? VPC라든지 뭐 서브넷이라든지 그다음 IAM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디플로이랑 조금 달라요. 그런 것들은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즉 뭐 테라폼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툴인데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테라폼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직접적으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코드다 보니까 한 명이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수정할 수 있겠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레파지토리, 즉 뭐 형상 버전 관리가 되는 레파지토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변경, 내가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되면 안 되고 이 변경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옆에 피어 리뷰라든지 그 리뷰어를 먼저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그리고 한 번은 여기 스테이징 환경에서 최종적으로 테스트 되고 난 다음에 프로덕션 환경에다가 바꾸는 구조.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가 기술은 좋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환경들을 저 코드를 가지고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됩니다. 자, 앞에는 이제 현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가 안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실적으로 할 건데, 뭐 이번 데브옵스 미드업에 대해서는 뭐 툴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이면 좀 말아달라 그래서 많은 부분을 뺐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스피네이커는 일단 넷플릭스에서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툴이고요. 현재도 그거를 오픈소스화 시켰고 버전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번 뭐 10월달에 봤을 때 이번에 봤을 때 툴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넷플릭스만 들어와 있는 게 구글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MX 쪽 들어와 있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툴이고요.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웬만한 클라우드는 다 지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머신 이미지에 아까 보셨던 이뮤터블 디플로이입니다. 뭐 앤서브나 이런 게 아니라 머신 이미지를 찍고 머신 이미지를 갖고 다다닥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되어 있고 UI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 물론 구성할 때는 인프라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해요. 실제 할 때는 인프라의 전문 지식이에서 아마존이든 애저든 전문 지식이 덜해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마존에 대한 전문가인데 애저의 배포는 또 다른 세계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포 전략, 즉 넷플릭스에서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전략들이 내부적으로 다 스텝들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고맙게도. 자, 내부적으로는 패커를 이용합니다. 내부적으로 패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 이미지를 구해주세요, 구글 이미지를 구해주세요 하면 작동이 되고요. 컨테이너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머신 이미지의 어떤 스테이징 환경, 프로덕션 환경 등등등의 환경들을 아까 그 아마존을 보시면 ASG로 구성하고 그것들을 디플로이 할 수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그룹으로 해서 핸들링을 하고요. 저기 내에서 로드 밸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피네이커가 젠킨스를 콜해서 빌드를 하고요. 그 빌드된 와르랑 그 다음에 OS 이미지 나는 리눅스에 뭐 우분투다, 우분투 16이다 그러면 두 개를 엮어서 패커가 하나의 머신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머신 이미지를 가지고 인스턴스 그룹이라고 하는 이거 좀 구글 쪽 얘기인데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토스케일 그룹을 만들고요. 이걸 거기에 로드 밸런스를 붙여서 실적으로 디플로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키텍처는 이렇고요. 이거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있는데 요 얘기를 자세히 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드라이버라는 놈이 있습니다. 얘가 아마존이나 애저나 등등등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욕이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더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 클라우드 드라이버 쪽에 XML 파일이 있고 컴피그 X 파일인데 거기 부분을 수정하시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테라폼은 세션이 있어서 이건 그냥 빨리 스킵하겠습니다. 일단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로 가장 많이 좀 쓰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아마존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라폼을 쓰느냐? 일단 그거 같습니다. 어떤 락인보다는 하나를 가지고 나는 여러 멀티 클라우드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마존 쪽에서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그 기능에 맞출 수 있는 코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방법은 코드를 만들고요. 적용하기 전에 플랜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를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요 얘기를 드리려고 앞에 장황한 얘기를 드렸어요. 자, 우리가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고 하는데 환경을 우창화한다고 하는데 잘 보시면 그 환경의 속성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역속이죠, 제가 보기에.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뭐 한 번 만들어 놓고 잘 변경 안 되는 인프라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뭐 데일리는 어렵겠죠. 한 달에 한 번씩 리리즈를 한다고 하면 그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냥 서제션은 자주 안 바뀌는 것들은 테라폼으로서 즉 네트워크, 뭐 IM 등등등 부분은 테라폼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디플로이에 특화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로드 밸런서, 와스 등등등은 스피네이커로 엮어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3티어 아키텍처입니다. 앞에 보시면 L4는 저기 웹 쪽, 그 익스터널 쪽이고요. 앞에 웹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웹이랑 와스 쪽은 또 중간에 인터널 로드 밸런서를 넣고 와스 티어, DB 티어가 있고, 주로 뭐 스피너를 갖고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요. DB 쪽은 솔직히 좀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웹 또는 와스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발표될 부분은 와스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테라폼인데요. 테라폼 많이 들으셨죠? 자, 테라폼은 쓰시면 되고요. 쓰기 편합니다. 대신에 몇 가지 좀 쓰실 때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는 리유즈 가능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 개인마다 바꾸면 안 되고 하나의 검증된 것들을 그게 모듈입니다. 예를 들어서 LB든 뭐 모듈을 만들어 놓고 그냥 저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들을 그 버전 컨트롤 깃이나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적용할 때는 내가 로드 밸런서 모듈에 몇 버전을 적용할 거예요. 자, 몇 버전은 안정화됐어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백엔드 파일을 하나로 다 넣는 방법이 아니고요.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쪼개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스테이징 환경이나 프로덕션 환경이 있으면 관련된 VPC,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DB 영역으로 나누고요. 요 랩에서 더 나눠도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그 백엔드를 만드시는 게 관리적인 측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저장되느냐? 백엔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트에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클라우드의 어떤 스토리지로 관리를 해서 버저닝 하셔야 되고요. 액세스 컨트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코드 자체도 버전 하셔야 되고, 변경될 때는 코드 리뷰를 하셔야 되고, 액세스 컨트롤 하는 부분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잠깐만요. 네, 10분 남았네요. 자, 일단 뭐 데모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데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피넬 걸 가지고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성했고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구글 쪽이랑 아마존에다가 디플로이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테라폼은 아까 보셨던 앞단, 네트워크나 등등등 웹단, 뭐 DB단을 구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 부분은 OAuth2 제공되는 쪽에서는 되는데 이번 데모에서는 보여드리지는 않겠고요. 이거는 GitHub 쪽에 보면 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고, 이 구조를 해서 사용자 접근 권한들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크게 보시면 개발자가 쭉 그 빌드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 머신 이미지를 만들고 배포를 구글 쪽에 배포 한번 하고 아마존에 배포하고, 근데 이미지 자체도 2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운영자가 검증한 다음에 운영 검증이라 그러면 배포를 하고 검증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운영하게 배포하는, 이럴 때도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기 목소리 들리시나요, 뒤에? 데모다 보니까 두 손을 써야 돼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테라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쏘리. 자, 일단 뭐 테라폼을 구성하고 하는 방법들은 뭐 각각 그 본인들 회사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 스테이징이라는 거 안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스토어 DB에 관련된 거, 그다음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스 호스트나 등등등의 것들이 들어갈 거고,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 네트워크는 VPC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백엔드 자체는 일단 지금 그 스토리지, 구글 스토리지 쪽에 저장되는 걸 구성을 했고요. 파이어월이라든지 메인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보셨던 그 모듈이라는 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웹을 구성한다. 웹을 구성하면 로드 밸런서가 있었고, 거기 보면 그 우리가 이제 그 ASG 같은 오토스케일 그룹 같은 거를 구성하는 거를
얘는 지금 모듈을 쓴 거예요. 지금 보면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자주 쓰는 거에 대해서 호출하는 부분이고요. 그 로드 밸런서라는 부분 자체는 모듈이라는 부분 자체는 여기다가 공동으로 쉐어할 수 있게 구조를 했고요. 이걸 뭐 아까 보셨던 기트에 놓으셔도 되고 뭔가 수리할 수 있는데 넣어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듈 부분은 별도의 인력들이 하시고, 왜냐하면 재사용되는 거니까 검증을 하시고 버전 관리하시는 거, 이렇게 구성을 했고, 자, 이걸 통해서 VPC 쪽이랑 파이어월, 그 다음에 웹단 DB 쪽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스피네이커입니다. 스피네이커 화면, 첫 번째 화면 되게 볼품 없어요. 자, 근데 가시면 일단 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DevOps 2018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계속 그 앞에 얘기를 드렸던 파이프라인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파이프라인이냐? 지금 제 밑에 보시면 이게 아마존이랑 그 구글 쪽을 멀티 디플로이 하는 걸 만들었고요. 이 식에 보시면 이런 스텝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컴피그 들어가셔서 이 스텝들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돼 있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애드를 하시게 되면 당신이 지금 하려는 스텝이 뭐냐? 베이크는 아까처럼 패커를 이용하는 이미지 만드는 거고요. 뭐 디플로이를 할 거냐? 아니면 뭐 할 거냐를 쭉쭉쭉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정말 이걸 잘하신다라면 별도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하시고, 잠깐만요. 자, 이 상태에서 스타트 매뉴얼 하시면 그냥 볼게요. 첫 번째 단계로 지금 그 젠킨스에서 지금 최신 코드를 빌드하는 겁니다. 가 보시면 여기 빌드 넘버를 치시면 그 젠킨스 쪽에 지금 빌드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이거는 지금 스피네이커에서 젠킨스에서 내가 해당되는 걸 빌드를 한 거고요. 자, 시간 관계로, 자, 이거는 좀 이전 버전을, 예. 자, 빌드에 시간이 좀 걸려서요.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빌드가 되고 나면 이렇게 이게 아까 패커를 이용한 겁니다. 빌드가 되고 나면 그 스피네이커 패커를 해서 내가 해당되는 그 베이스 이미지, 그 다음에 와르를 넣고 머신 이미지를 만들고요. 네.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하나는 그 클러스터라는 데를 보면, 자, 아까 디플로이 쪽 가시게 되면 내가 타겟하는 그 환경에 디플로이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지금 스테이징 환경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프로덕션 환경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보면 우리가 보면 오토스케일 그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로드 밸런서입니다. 로드 밸런서가 안에 있는 인스턴스가 지금 한지를 볼 수 있고,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이게 됐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3버전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자,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롤백을 할 수도 있고요. 롤백을 하게 되면 그 로드 밸런서 단에서 얘를 끊어버리고 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지금 인스턴스를 지금 2개 떼었는데 여기서 더 띄운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핸들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상품이 있어서. 네. 방금 롤백한 게 버전 컨트롤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버전 컨트롤 아니고요. 우리가 오토 스케일 그룹이라는 걸 만들면 그룹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버전이 아니고 아마존이나 구글에 가시면 여러 개 떠 있고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이게 하던 게 이거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가 얘가 여기에 대한 것도 끊어버리고 일로 가는 겁니다. 로드 밸런스에서. 우리 로드 밸런스에 보시면 ASC를 여러 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갖고 있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네. 실제 그 아마존 EC2에 대한 디플로이와 네. 쿠버네티스 아까 그 앞전에 프라이빗을 쿠버네티스로 설명하셨는데 예. 그 두 가지 다 배포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실제? 저희가 그 POC 항향까지는 했어요. 실제 운영한까지는 못 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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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같이 하시죠. 예. 아, 예. 예. 엔서블에서 네. 글로벌로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프로즈 환경에서 미국에는 뭐 500대가 있고 네네. 유럽에도 500대가 있고 엔서블로 디플로이 할때 네. 한국에서 디플로이를 한다. 네네. 그쪽에서 생기는 이제 뭐 보틀렉이나 네. 이슈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그래서 아까 말신 것처럼 한국에서 가다 보니까 하나를 만들어 갖고요. 그 예를 들어서 US 리전 서버 하나 놓고요. 여기서 배포를 하는 거죠. 엔서블이 서울에서는 마스터십을 갖고 있고 두 가지 스텝으로 여기서 바로는 안 되고 여기다 옮겨놓고 여기서 엔서블로 가시는 구조로 갔고요. 예, 그거는 방법이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버틀렉이 꽤 많이 걸릴 거고 또 하나는 엄청 크다 보니까 이게 끊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